요새 제가 이제 즐겨 보는 TV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YTN을 항상 틀어놨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이제 보지는 않고 그냥 인터넷 하면서 그냥 이렇게 소음처럼 그냥 흘겨 듣다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이제 보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YTN을 안 보고 다른 채널을 주로 보는데 올리브 TV 제가 이제 4년 동안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법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그거를 보면서 대리 만족 그렇게 해서 요리 프로그램은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거의 집에서 혼자서 먹는데 그 TV를 보면서 이제 같이 식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먹으면은 또 입맛이 더 이제 돋우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김수영 씨라고 그러니까 젊은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중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되게 방황을 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 시기에 방황을 하다가 중학교 중퇴를 한 다음에 검정고시로 상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상업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그런 특징이 있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또 이제 새롭게 인생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난 대학에 들어가겠다. 비록 상고에 갔지만 대학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연세대를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적은 뭐냐면은 그 김수영 이제 씨가 그 학교에 마침 그때 고3 때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딱 나가게 됐는데 자기 목표는 이제 우승이 목표래요. 골든벨을. 근데 상고는 역사상 도전 골든벨에 그 골든벨을 올린 적이 없었어요. 골든벨이 뭐냐면 50문제를 다 맞추는 거예요. 물론 맞추기 전에 탈락을 해도 1등을 하면은 우승이지만 50문제를 다 맞추는 거는 거의 힘들거든요.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근데 결국에는 골든벨을 울렸죠. 최초로 상업계 최초로 울려가지고 TV에도 나오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연세대를 들어간 다음에 또 꿈을 꿉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오늘 제가 주제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할 건데 꿈을 꿔가지고 외국계 이제 그 회사를 꿈꾸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투자 뭐 은행 비슷한 건데 거기에 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꿈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뭐 책으로도 내고 강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개인 이제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재능을 뽐내면서 열심히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 꿈을 이루면서 동시에 남에게 이제 꿈을 이렇게 깨워주고 이렇게 뭐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자기 꿈을 열심히 이루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사랑에 있어서는 아직 꿈을 못 이뤄가지고 또 사랑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막 뭐 남미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거를 이제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출판 기념회 겸해서 강연이 있어서 저는 이제 어제 그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감동적으로 재밌게 읽었고 책도 읽었고 그 강연도 들었어요. 재밌는 점은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되게 그 남미나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나 되게 살기 어려운 데는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이 부자면은 그러니까 남자가 막 애가 막 셋이 있어도 그냥 재혼을 하는데도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 사람들 같죠. 그냥 뭐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건으로 결혼하고 그런 게 많고 또 어떤 팔레스타인 같은 지역은 그냥 아내가 딱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는데 암으로 죽었는데 며칠 있다가 저기 아들이 새어머니를 이렇게 잘 어디에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재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분이 김소영 작가분이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재혼을 시키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사람이 막 죽고 어떻게 언제 뭐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그 친척들도 막 2명이 죽었대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그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고 그런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떠나 보내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평생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사랑을 또 받아들여서 계속 행복하게 사는 게 그런 삶의 태도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이런 뭐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힘들고 막 꿈이 없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상위에 속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6단계를 준비했는데 그냥 6단계를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요리 보면은 요즘에 대세가 이제 요리 레시피, 그러니까 어려운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요즘 백종원 씨가 이제 백주부님이라고 해가지고 쉬운 조리법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그 레시피에 맞춰서, 그러니까 김수영 씨가 낸 책 중에 이렇게 드림 레시피라고 해서 6단계로 이제 그 조리법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꿈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6단계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리법하고 이게 꿈하고 이제 연결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하기 쉽게 하려면 뭐든지 연관성을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형광등이 엄청 옛날 형광등이라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제가 목사님이 항상 LED로 이렇게 조명을 바꾸시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저희 집 전구를 LED로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너무 환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형광등은 지나갔으니 보라 LED가 되었도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옛날 것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이렇게 행동도 그렇게 따라하면은 이렇게 말씀이 계속 떠오르기도 하면서 그게 인생하고, 그러니까 삶의 그 과정하고 또 연관이 돼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목표 같은 걸 적어 놓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란 바탕에 뭐 빨간색으로 적는다든가 무슨 특별한 색깔로 적어 놓으면은 다른데 이제 뭐 차로 이동을 한다던가 그런 데서 주위에 비슷한 배경 있잖아요. 비슷한 간판을 보면은 그 집에 적어놨던 목표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으로 적어놨으면 빨간색만 보면은 그 목표가 기억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것과 이렇게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연관을 짓는 걸 잘하면은 기억이 잘 된다. 우리가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새를 그냥 바라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연구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연관성임을 제가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거를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거를 영적인 뭐 기도와도 연결해도 되고 기도 제목과도 연결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서로는 길었지만 이제 1, 2, 3, 4, 5, 6단계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잘 들으시면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레시피 얘기를 했는데, 레시피 전에 요리를 만들려면 뭘 정해야 될까요? 메뉴를 정해야 되겠죠. 메뉴. 그래서 꿈의 메뉴를 정하는데, 그 메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메뉴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꿈을 예를 들면은 이제 통일이다. 그러면은 통일은 뭐냐면은 이제 분단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통일이죠. 우리가 합쳐지는 게 통일인데, 그러니까 남북. 그러니까 꿈 같은 경우는, 꿈이 현실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익숙함에서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상태고, 그걸 이룬 게 이제 꿈을 이룬 거죠. 그 꿈의 메뉴를 정할 때 이제 좋은 방법은 자기 이제 재능이 있는 분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한식을 잘하는데 양식을 이렇게 메뉴를 정하면 좀 어렵겠죠. 중식을 정하면 또 어렵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꿈의 메뉴를 정할 때 이제 재능이 있는 걸로 하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를 하기에 앞서서 주방을 먼저 정리정돈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꿈과 방해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은 이제 버리고 또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행동과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이루는 생각이 있어요. 꿈을 이루는 생각이 있고 그것과 이제 관련된 게 꿈을 이루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꿈을 이루는 생각과 꿈을 이루는 행동 이게 있는 반면에 꿈을 또 방해하는 생각도 있고 꿈을 방해하는 행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네 가지 중에 하나 거의 무조건 속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꿈을 방해하는 행동도 하면 안 되지만 물론 하면 안 되지만 꿈을 방해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꿈을 이루는 행동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꿈을 방해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뭐 나는 이게 한계가 있어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이거 힘든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요. 엄마 이거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레시피를 이제 만드는 거죠. 재료 그 요리 메뉴가 딱 정해지면은 그거에 대한 레시피가 딱 있는데 그 레시피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미 요리 연구가가 다 개발해 놓은 최고의 레시피가 다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제 꿈에 관련시키면은 롤모델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롤모델을 우리가 그냥 흉내만 내고 따라하기만 해도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레시피를 작성한 다음에는 이제 요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시작할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준비 시작하면은 어떻게 달려갈까요? 처음에 빠르게 딱 달려가는 스타트가 빠른 게 중요하죠. 100m를 하는데 최대한 천천히 갔다가 점점 이렇게 빨라지게 달려가면은 거의 꼴찌하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저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여기 가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추진력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딱 뭔가를 시작하면 이렇게 한 번에 딱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100m 출발은 빠르게 힘있게 그리고 이렇게 가속도를 이용해야 힘찬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20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주행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km, 110km를 먼저 딱 밟아요. 그래서 쫙 나가면은 그 탄력을 가지고 그냥 계속 쭉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막 80 밟았다가 90 밟았다가 100 밟았다가 90 밟았다가 이런 식으로 막 느려졌다 줄어들었다 느려졌다 하는데 우리 이제 아버지는 그 택시 운전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처음에 이렇게 속도를 최대한 딱 내서 그 탄력과 가속력으로 쭉 주행을 하면은 연료가 엄청나게 절약이 되고 차에도 이제 성능에도 무리가 없어지고 그런 또 노하우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라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느린 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이렇게 달려가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5번째로 갈게요. 5번째는 이제 꿈을 조리하는 과정이에요.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끓여 먹고 이렇게 요리를 해 먹고 그러는데 꿈을 완성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걸리죠. 이제 라면 같은 거는 저도 이제 한 5분 걸리고 좀 이렇게 조리 과정이 복잡한 거는 10분도 걸리고 20분도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라면을 끓일 때 면발을 이렇게 뒤집어 본다든가 이제 저는 이제 스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스프를 만들 때는 그냥 계속 이걸 봐야 되더라고요. 늘어보지 않게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휘젓고 계속 이렇게 늘어보지 않게. 그래서 스프 맛은 있는데 조리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 남자다 보니까. 그래서 과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정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리 프로에 보면은 꼭 간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초보자가 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간을 못 맞추면 신기하게도 간장이나 설탕 재료를 조금만 딱 넣어주면은 희한하게 딱 양념만 추가하면 간이 딱 맞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과정을 봐서 부족하면 부족한 노력을 싹 채우면은 이렇게 추가하면은 꿈이 이렇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단계까지 이제 요리의 이렇게 과정에 빗대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요리를 딱 만들었으면 혼자 먹지 말고 나눠라. 그러니까 함께 즐겨라. 그런 광고 있잖아요. 함께 즐겨요. 그 옛날 광고, 예, 피자 이렇게 헛먹는 광고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레시피를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눠야 돼요. 나누고 공유하고 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도 제목을 누구랑 나눠야 되냐면은 꿈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꿈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인데 꿈을 깨우는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꿈을 깨는 그 꿈도 꾸지 마. 너가 할 수 없어. 이런 꿈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깨는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최대한 이야기하는 걸 피하고 꿈을 이렇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우리 동료, 집사님, 권사님과 꿈을 공유하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공유하면은 더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해드릴게요. 일단 메뉴를 정한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정한다. 꿈을 정한다.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을 정돈한다. 주방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부정적인 생각, 못 믿게 되는 생각, 두려운 생각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메뉴에 맞는 레시피를 짜서 그러니까 레시피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서 뭐 성경 말씀에 근거하다든지 이미 이제 기도 제목 중에 뭐 기도문 중에 좋은 기도문이 있으면 그런 걸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거는 이제 과정이라고 그랬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또 오래 기도 제목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꾸준히 계속 기도하고 꿈꾸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력을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함께 즐기는 것, 레시피를 공유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이렇게 6단계가 우리 가영제일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꿈과 또 기도와 또 소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